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국토계획법 6강 용도구역입니다. 자, 우리 용도구역은 5종류의 이름이 있었죠.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 공부할 때는 이 용어 자체도 일단 익숙치 않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용도구역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보시면, 화면 보시면 자, 용도구역도 지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용도구역 5종류도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자, 우리 용도구역 중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용도구역도 있어요. 수산자원보호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자, 법조문에 보면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한다. 이렇게 용도지역 규제를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용도구역도 지정 목적은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할 목적으로 자,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용도구역의 종류 5종류 확인하시고 용도구역을 정하는 목적하고 지정권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청이 누가 정하는 거냐?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을 하는데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를 5가지 용도 구역별로 이렇게 표를 좀 그려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행위 제한도 있죠. 용도 구역에서도 건물을 건축할 때 받는 행위 제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지정하는 절차는 당연히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별도로 봐야 되는 내용인데 용도 구역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고 추가적으로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는 어떻게 행위 제한을 처리할 건지 자, 보통 우리 한 필지 토지에는 하나의 용도 지역만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00제곱미터 하나의 대지가 용도 지역이 뭐 300, 700 이렇게 두 군데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건폐율 용적률이라든가 건축 제한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건 좀 심한 내용인데 한번 제가 한번 다뤄볼 테니까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우리 정리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요 4가지 순서로 한번 용도구역을 정리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용도구역을 정하는 목적, 용도 지역 및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규제를 따로 정함으로써 이 따로 정하는 규제를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 이외에 용도 구역이 들어오면 이 따로 정하는 규제를 먼저 적용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절산 확산 방지, 단계적 토지용 도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용도 구역을 정합니다. 자, 물론 용도 구역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2번이라든가 6번 이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용도 구역이 들어갑니다. 자, 시험에서는 자,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만 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이 들어간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용도 구역은 5종류니까 그 중에서 수사한 자원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용도구역의 종류가 5종류죠. 자, 요거 좀 오타가 났네요. 5종류가 맞습니다. 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시가와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자, 우리 용도구역은 총 5종류인데 이 중에서 이 용도구역을 정하는 지정권자와 지정의 목적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님이 자, 개발제한구역은 워낙 규제를 세게 하는 곳이죠. 개발 행위를 뭐 환경보호 목적을 위해서 일체 제한하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건축, 뭐 토지에 대한 공사, 뭐 중목벌채 같은 모든 공사를 금지하기 때문에 게 원칙이니까 이런 개발제한구역은 국가행정관청인 국토부 장관님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정합니다. 자, 목적은 뭔가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 자,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군부대 근처에 보안상 목적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자, 개발제한구역보다는 규제가 좀 약해요. 그래서 시도나 대도시가 도시자연보호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하고요. 자, 목적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식생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 산의 개발을 제한할 때 이 시도나 대도시가 도시자연보호구역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개발제한구역은 목적이 2가지가 있는데 자, 도시자연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산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 수산자원을 먼저 볼까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을 하고 목적은 수산자원 보호. 자, 우리 양식장 같은 데서 우리 수산자원을 이제 양식을 하면서 기르죠. 이런 수산자원 같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 그 물가라든가 인접 토지의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시가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가 중요합니다. 자, 시가조정구역은 지정권자가 자,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넘어갔는데, 자,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시가조정구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자,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뭐 주택 같은 것들을 증축하거나 개축 같은 것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사적인 건물을 신축하는 것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시가조정구역으로 딱 금지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개인적인 건물 중에서 일부는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고 토지 영질 변경, 토석 채취, 중목의 벌채도 시가조정구역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조건이 맞으면.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원천적으로 개발행위 일체 금지이기 때문에 이건 시가가 조금 더 개발제한구역보다는 규제가 약해서 시도지사가 시가조정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대도시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계획하고 연계됐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나 또는 국토부 장관님이 2명이 지정권자다. 자, 원칙은 시도지사, 국가계획하고 연계돼서 시가가 들어갈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 다음에 목적. 자, 도시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 방지를 위해서 자, 시가 방지가 사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또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랑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발 행위를 일체 제한하는데 시가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 방지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자, 시가조정구역은 특이한 점이 유보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시가와 유보기간을 도시관리개혁으로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년, 뭐 10년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있으므로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되면 시가와를 지정을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합니다. 자, 시가와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이 되면 시가와를 지정을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실효가 돼서 시가와는 그 다음날 되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는 거죠.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되면 자동 실효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개발 제한이라든가 도시 자연 다른 것들은 기간이 없어요. 시가에만 유보기간, 무질서한 시가 방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자, 시도나 대도시가 지정한다고. 자, 작년도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는데 개정이 됐죠. 자, 올해 2018년부터는 시도나 대도시가 시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같은 경우를 지정하시는 관청이 되는 겁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시도나 대도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목적이 자, 도시 지역 안에서 도시에 낡은 데가 있으면 정비를 촉진하고 자, 큰 건물, 거점 같은 것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비 촉진과 거점 육성을 위해서 정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지정하는 대상 지역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도심, 부도심, 철도역사나 터미널 같은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자, 3번, 4번은 잘 좀 보세요. 3개 이상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서 이 규제 최소 구역을 정할 수가 있고 자, 정비법상 노후불량한 건축물로 인정되는 건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자,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거르시면 안 되고 자, 이것도 5km 이내가 아니라 1km 이내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님에서 시도나 대도시로 개정됐어요. 올해부터. 자, 목적은 2가지가 있네요. 정비 촉진, 낡은 데 정비를 빨리빨리 촉진하고 거점 같은 것들 육성하는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규제를 주로 완화하는 거예요. 입지 규제에서 완화 현상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가지 지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이 3번과 4번을 잘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용도구역을 5가지로 다시 한번 나눈 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우선 개발 제한, 도시 자연 같은 것들은 행위 제한, 건물을 지을 때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행위 제한 같은 제한은 자, 이게 따로 법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죠.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구역도 이 건물을 지을 때 뭐 건축 제한, 건폐율 용도율 같은 행위 제한이 따로 법률을 정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서 이 건축 제한을 처리하기 때문에 개발 제한, 도시자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행위 제한을 처리하는 방법이 국토계획법 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행위제한을 국토계획법 내에서 직접 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계획법 내에서 다음 두 가지 행위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법정된 요건을 갖춘 도시계획사업. 자, 우리가 이 공익적 성격인 도시계획사업을 자, 법정된 요건. 자, 그게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인정하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인정하는 도시계획 사업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또 도시계획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이 법으로 정한 행위만 몇 가지 허가받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행위는 법으로 정한 행위만 허가받고 할 수 있는데, 자, 그게 뭐예요? 농업용 축사 같은 것들의 건축, 주택의 증축, 종교시설도 증축, 그 다음에 공익적 건물은 설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택은 증축이에요. 증축. 자, 100제곱미터 이내 범위 안에서만 증축,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종교시설도 증축이에요. 자, 그런데 농업용 축사나 창고는 건축을 허가받으면 할 수 있어요. 허가. 자, 농업용 축사나 창고 양어장은 건축이라는 말 쓰기 때문에 허가받아서 신축, 증축, 개축을 다 할 수 있어요. 주택이나 종교시설은 증축, 농업용 축사는 건축이에요. 허가받으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 공익이나 공용시설 같은 보건소, 파출소 같은 공익시설도 설치, 허가받으면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시가와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다음 행위 두 가지만 할 수 있는데, 자, 먼저 도시계획사업 같은 공익적 사업 있죠? 도시계획사업은 공익적 사업 세 가지 아니에요. 기반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인데, 도시계획사업은 법정된 요건, 국토부 장관님이 인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된 허가 대상 행위, 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법으로 정한 허가받는 행위만 할 수 있다. 자, 몇 가지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다시 한번, 농업용 축사는 건축, 주택이나 종교시설은 증축, 그다음에 공익시설은 설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설치나 건축이란 말은 신축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주택이나 종교시설은 증축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허가받아서. 자, 우리 기출문제에서 공익적 시설을 시가와 조정구역안에서 설치할 때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자, 이거 틀립니다. 자, 공익시설, 공용시설도 허가를 받아서 시가와 조정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는 행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익이나 공용시설 같은 것들도.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들어가시면 국토계획부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따로 만들고 그 계획으로 행위제한을 정하기 때문에 약간 시가와랑 스타일은 다르죠. 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는 국토계획법 내에서 이 최소구역을 정하고 나서 규제 최소구역을 정한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따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가와와 입지규제는 행위제한 자체를 처리하는 법이 국토계획법 내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수산자원이나 도시자연이나 개발제한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런 표현들을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용도구역 지정 절차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뭐 2번 도시관리계획하고 6번인데, 자, 이 예외가 없죠. 용도구역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용도구역을 정하는 예외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용도구역 다음에 이제 심화내용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작은 부분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값을 구하고, 건축 제한 같은 건물의 종류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쪽을 이 전체 대지를 다 적용해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은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 우리 하나의 대지가 원래 용도 지역에 하나만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걸치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건폐율 용적률은 평균을 내고 이 건축 제한은 가장 큰 쪽을 따라가서 가장 큰 쪽 용도 지역으로 이 건축 제한을 적용해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걸쳤을 때는 1번에 대한 예외로서 어느 하나의 부분이 녹지 지역이 껴있을 때는 무조건 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각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자, 이런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는 참고로 좀 보시고, 이런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도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일단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 3월 달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는 이런 것들을 안 보셔도 돼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자, 기출문제 보시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출 문제를 냈었어요. 도시 기본 계획이 아니라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조정법안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민간이 제한한 도시개발 사업만 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이게 우리 도시계획 사업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반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는데 민간이 제한한 민간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자,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고 장관님이 인정하는 도시계획 사업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도시계획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제한한 도시개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사업을 장관님이 인정할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설명이 맞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보면요. 자, 용도 구역도 5종류가 있는데 목적이 강화, 완화 목적이 있습니다. 자, 5종류가 있고 지정하는 목적과 지정권자를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행위 제한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거 3개, 국토계획법 내에서 처리하는 거 2가지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 걸치는 경우도 참고로 한번 보셨고요. 자, 우리 다음번 강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부분이니까 그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